자, 지금부터 중세국어를 들어갈 건데 중세국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중세국어에 관련된 이론을 쭉 나열하고 시작할 거야. 근데 이론 쭉 나열하는 거 처음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중세국어는 정확하게 말해서 중세라는 시대는 언제부터냐 하면 고려시대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라고 일컬어.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훈민정음이라던가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15세기와 16세기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직후에 해당하는 15세기와 16세기 중세의 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보통 학교에서 훈민정음 그리고 용비어천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배울 테고 학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학원에까지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훈민정음이랑 용비어천가가 15세기고 수학원회가 16세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훈민정음. 그래서 우리는 일단 훈민정음을 열심히 공부해서 훈민정음으로 기준을 확고하게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랑 경우에 따라서 수학원회를 배우면서 훈민정음이랑 비교하는 활동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이거 외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세 국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쭉 할 건데 처음 들으면 너무 당황스럽단 말이야.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막상 다 듣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없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한번 들어봐. 중세에는 동국 정운식 표기라는 게 있었어. 이건 뭐냐 하면 한자를 적을 때 저렇게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하면서 특정한 표기법이 있었다는 건데 교과서 펼쳐보시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보통 이미지로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가 아니면은 현대어 가로쓰기로 적혀있는 조금 정돈된 버전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거 한번 눈으로 보면 돼. 동국정운식 표기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 하면 한자를 적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하던 현실 발음을 적용해서 적지 않고 원래 중국에서 발음하는 중국의 원음을 최대한 살려서 적는 걸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불러. 한자를 적을 때 중국의 원음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이라는 글자가 있고 가라는 글자가 있잖아. 이거 둘 중에 이게 훨씬 더 형태적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이게 굉장히 불완전해 보이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한자를 표기할 때는 그 당시는 그랬잖아. 중국이란 굉장한 대국이었고 우리나라의 형 아니면은 어버이뻘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한자를 절대로 불완전한 형태로 적어서는 안 됐던 거지. 최대한 완전한 형태로 적어줘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나지 않아도 받침을 적어주는 형식 종성 이응이라는 게 존재했어.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봐. 그러면 생, 종, 엉, 쟁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읽을 때는 세종어제라고 읽는데 분명히 받침이 없는 글자에도 이응이라는 받침이 들어있어. 중학생 때 배운 거긴 해. 옛날에는 이응과 예디응이 달랐다. 이렇게 적혀있는 이응만 받침에서 발음이 나는 이응이고 얘는 가가 없다고 하지. 소리값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아이다. 이거를 왜 적었다고?
중국의 한자 적어드릴 때 최대한 완성형으로 적어드려야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형식 종성인 이응이 등장했다 하는 게 동국 정운식 표기의 특징. 그 다음 옛말은 이어적기를 많이 했어. 우리 좀 이따가 배울 거야. 말싸미라고 본문에 적혀 있어. 근데 이 말싸미는 뭐냐 하면 말쌈에다가 이를 붙여서 말쌈이라고 적지 않고 소리 나는 그대로 쭉 말싸미라고 적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불러. 근데 문제는 옛날 사람들이 했던 대로 이어적기를 해버리면 받침에 있는 미음이 사라지잖아.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거 동국 정운식 표기에서는 받침이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자를 적을 때는 절대로 이어적기를 하지 않았다까지. 괜찮아? 한자를 적을 때는 이어적기를 하지 않았다. 저게 동국 정운식 표기라는 거다. 그 다음 방점이라는 개념이 있어. 방점은 뭐냐 하면 본문, 교과서에 본문 있는 거 펼쳐봐. 나랏 말싸미라고 되어 있는데 랏 왼쪽에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게 보일 거야. 그 다음 말싸미라고 적혀 있는데 말 왼쪽에 점 2개가 찍혀 있는 게 보일 거야. 걔네가 방점이라는 친구들이야. 방점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말에 높낮이, 음의 높낮이라고 해야 더 매끄럽겠다. 말의 높낮이, 즉 두 글자로 바꾸면 성조를 나타낼 때 쓰는 친구가 방점이야. 음의 높낮이로 바꿀게. 방점은 글자에 왼쪽에 찍는다 하는 거 소소하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방점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지금 4가지를 쭉 얘기할 건데 이거 지금 당장 외우겠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괜찮아. 우리가 지금 바로 외워놔야 되는 건 옛날에 글자의 왼쪽에 점 아니면 점 2개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애가 방점이라는 친구고, 그 방점이라는 거는 음의 높낮이, 즉 성조를 표시할 때 쓰는 기호였다 하는 것까지는 기억해줘야 돼. 지금부터 얘기할 방점의 종류 4가지 그냥 일단 들어만 둬.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었어. 평성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아. 평성은 낮은 음을 나타내는 글자의 왼쪽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거 평성. 거성은 점 1개를 찍어서 표시하거든. 거성은 높은 음이야. 높은 음으로 읽어야 되는 글자의 왼쪽에 점 하나를 찍어서 거성 표시를 해줬어. 상성은요, 점 2개를 찍어요. 이 상성은요, 일단 낮은 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높은 음으로 올라가면 그거를 상성이라고 불렀어. 이게 현대로 오면 맞춤법 할 때 이거 배운 학교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표기되는 이 친구 뭔지 알지? 길게 발음 나는 장음 표시. 이게 현대로 오면서 장음 표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그렇잖아. 그냥 낮은 음 내는 글자랑 그냥 높은 음 내는 글자보다 낮아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글자가 당연히 발음할 때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현대의 장음 표시가 옛날에 상성, 이 방점 중에 상성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얘기해. 다음 입성, 마찬가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얘는 짧은 음으로 읽어야 되는 경우 를 입성이라고 불렀는데 너네한테 그러면 평성이랑 입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를 절대로 묻지 않아.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돼. 넘어가. 필기하시고.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표기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중세 문법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할 거야. 중세 문법 당연히 양 많지. 양 많은데 우리가 확실히 외워놔야 되는 것들은 4개 정도가 있다.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다. 일단 우리가 조사 중에서 주격조사를 외워줘야 돼. 주격조사랑 관형격조사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목적격조사 외워야 되는데 사실 목적격조사는 좀 이따 들어보면 알 거야. 한번 들으면 그냥 기억나. 그 다음 객소리, 높임을 나타내는 서너 말어미. 요거 4개 정도는 주격조사에 이거가 있지 하는 걸 전체적으로 다 외워줘야 돼. 이거 말고 기타 남은 문법은 그냥 본문에서 나오면 그때그때 이거는 그런 문법이 적용됐구나 하는 거 알면 되고 얘네는 지금 내가 칠판에 적는 거 너네가 다 외워줘야 되는 것들. 시작하자. 주격조사. 현대의 주격조사는 깨설을 생략하고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랑 뭐가 있더라? 이랑 가가 있더라. 중세의 주격조사는 이가 있고요. 이가 있고요. 이게 있어요. 마지막에 적은 이거는 뭐냐 하면 안 적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격조사 아니면 영형태라고 부르기도 해. 하여튼간에 안 적는다는 표시, 생략한다는 표시야. Anyway, 요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현대 문법이랑 똑같아. 우리도 주격조사 이, 가가 있잖아. 그거 2개가 뭐가 다른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앞말이, 받침이 있으면 이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쓰지. 괜찮아?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왔으니까 앞말에 받침이 있다 그렇게 촌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앞말이 이걸로 끝난다 라고 표현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해. 앞말에 받침이 있다는 얘기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쓴다. 현대랑 똑같은 거. 그러면 나머지 2개 나왔네. 얘네는 앞말이 뭐로 끝날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쓰는 게 밑에 2 친구. 근데 그러면 얘랑은 뭐가 다르게? 얘는 앞말이 이미 이 종류로 끝나버린 거야.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예를 들어 앞말에 뭐 할까? 방실이 가라고 적고 싶어. 방실이 가라고 적고 싶은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네? 그러면 얘를 붙여야겠다 하고 여기다가 이를 붙일 수는 없단 말이야. 적을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 생략하자. 그냥 방실이라고 적혀 있어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는 방실이 가로 해석하면 돼. 별거 없지? 괜찮지? 이까지. 근데 그런 건 있다? 지금 당장 들어서는 괜찮아. 근데 얘네 셋이 나중에 본문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안 적혀 있어.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얘는 원래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본문에서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을 거니까 형태를 보기 전에 이거 3개가 있다 하는 건 지금 당장 기억해놔. 넘어가. 관형격 조사가 있네요. 현대어의 관형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가 있지. 중세의 관형격 조사는 3개가 있었어. 시옷이 있고요. 의가 있고요. 아래하 찍는 의가 있었어요. 당황하지 말고 들어. 시옷은 언제 쓰느냐 하면 앞에 붙는 체언이 무정명사일 때 아니면 유정명사인데 걔를 높여야 될 때. 당황하지 마. 무정명사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정,
감정이 없는 명사를 무정명사라고 불러. 그냥 나무, 산, 바위 같은 자연물, 식물도 무정명사야. 그런 애들을 무정명사라고 부르고. 그럼 무정명사는 뭐겠소? 감정이 있는 명사들. 두 개밖에 없어. 사람 아니면 동물까지는 유정명사라고 친다. 근데 걔네를 높여야 될 때는 관역격조사 시옷을 붙인다. 괜찮? 그러면 얘네 둘이는 언제 쓰겠어? 앞말이 무슨 명사일 때 쓰겠어? 앞말이 유정명사일 때. 유정명사인데 높일 필요가 없을 때. 얘도 유정명사인데 높일 필요가 없을 때. 그러면 얘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중요한 내용 얘기할 거야. 모음, 조화라는 개념이 있어. 엄청 중요해. 중세는 현대보다 훨씬 더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켰다라고 얘기해. 기둘, 모음 조화라는 건 모음끼리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야. 모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양성 모음이 있고요. 음성 모음이 있어요. 물론 중성 모음도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양성 모음이랑 음성 모음이 있어. 엄청 중요해. 양성 모음이란 건 밝은 느낌,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친구들. 누구랑 누가 있냐 하면 깡총깡총이랑 껑충껑충 생각하면 돼. 아가 있고요. 오가 있어요. 그리고 중세에는 하나가 더 있었어. 중세에 아를 나타내는 모음이 하나 더 있었거든. 이 친구. 이름이 뭐야? 아래. 아라고 불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양성 모음에 해당해. 괜찮? 그 다음 음성 모음에 또 세 가지가 있어. 얘네랑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돼. 아랑 반대되는 거 그리고 오랑 반대되는 거 우. 괜찮? 그리고 이름 자체가 무슨 모음? 음성 모음이잖아. 으도 당연히 음성 모음까지 괜찮?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 궁금할까봐 이는 중성 모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필기하지 말고. 양성 모음에 세 개가 있다. 아, 오, 아. 음성 모음에 세 개가 있다. 우, 으. 그리고 모음 조화라는 건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써야 되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써야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이거 엄청 중요하고 내가 좀 이따가 본문 설명할 때 이건 왜 이렇게 적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부분은 모음 조화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음 조화 필기하면서 확실히 외워놔. 모음의 세 가지, 양성 모음의 세 가지, 음성 모음의 세 가지. 계속 갈게. 우리는 지금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 관형격 조사는 현대의 의에 해당하는 친구야. 옛날에는 시옷이 있고 의가 있고 아래아를 쓰는 의가 있다고 했어. 그냥 의와 아래아를 쓰는 의의 차이가 요거야. 위에 의는 의가 들어있고요. 밑에 의는 아래아가 들었잖아. 얘는 무슨 모음이랑 쓰게? 앞에 있는 명사가 음성 모음으로 끝나야 돼. 밑에 있는 의는 누구랑 쓰게? 앞에 있는 유정명사가 양성 모음으로 끝나야 돼. 그거에 따라 구분했다. 괜찮? 넘어갈게. 자, 목적격 조사 들어갑니다. 목적격 조사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한 번 들으면 기억날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 현대어의 목적격 조사 두 가지가 있어요. 을이랑 을이지. 중세의 목적격 조사는 네 개가 있었어요. 을, 를, 그리고 알, 랄이라고 읽을게. 자, 을과 르의 차이는 현대랑 똑같아.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 했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을 쓰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느를 쓴다. 괜찮? 그러면 을과 알의 차이는 뭐야? 르과 랄의 차이는 뭐지? 우리 방금 비슷한 거 했는데 얘네는 무슨 모음일 때 쓰고 음성 모음일 때 쓰고 밑에 알, 랄은 언제 쓴다? 양성 모음일 때 쓴다. 괜찮아. 마지막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현대문법에서 높임법 대부분 했을걸. 안 했으면 유감이네요. 어쩔 수 없지. 안 했으면 그냥 들으시고 현대문법에서 높임법 했던 거 지금 되새겨봐. 높임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 무슨 높임, 무슨 높임,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리고 아이쿠 소리 상대 높임이 있었어. 까지 괜찮아?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선어말어미 시라는 게 있었어. 나머지 객체랑 상대 높임은 선어말어미는 없었어. 그냥 특수 어휘를 쓰던가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중세에는 각각의 높임에 해당하는 선어말어미가 전부 다 있었어. 그래서 이거 외워줘야 돼.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 들어봐. 현대에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어미가 시가 있지. 과거에는 시랑 샤가 있었어. 괜찮지? 현대랑 비슷하지? 과거에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어미가 3가지가 있었어. 삽, 잡, 잡, 삽, 잡, 잡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이 친구는 반치음이라고 부르는 친구야. 아마도 Z 발음이 났을 걸로 추정되고 있어. Anyway, 삽, 잡, 잡이라고 3가지 선어말어미가 있었고 다행히 너네한테 언제 삽 쓰고 언제 잡 쓰고 언제 잡 쓰는지 묻지 않아. 그냥 우리는 어간 뒤에 붙어있는 어미 중에 중간에 삽이나 잡이나 잡이 보이면 아하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하고 알아낼 수만 있으면 돼. 까지 괜찮? 그리고 이 친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응이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아는 친구. 이 친구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불리는 친구야. 비읍보다 더 약한 비읍 발음이 났을 걸로 추정되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 괜찮? 순경은 비읍을 붙여서 삽, 잡, 잡 이렇게 적기도 해. 전부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마지막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에 2가지가 있어. 이가 있고 이시 있는데 얘는 너네한테 어떤 경우에 이 쓰고 어떤 경우에 이 쓰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 별거 아니야. 이는 언제 쓰냐 하면 평서문일 때 쓰고요. it은 언제 쓰냐 하면 의문문일 때 써요. 끝이야.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나 너무 강요하는 거야? 생각보다 괜찮을 거거든? 자,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거 전부 필기해 주시고요. 이 정도는 뭐뭐뭐가 있었지 하는 거 전부 다 기억해 줘야 돼 하면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 필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세종어제 훈민정음 들어갈 건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문법 분석을 이해하려면 일단 현대어 해석을 외워놔야 돼. 일단 현대어 해석을 외우고 들어와야 내가 하는 문법 설명을 제대로 따라올 수 있어. 근데 현대어 설명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문제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현대어 해석들이 너무 친절하게 의역이 많이 되어 있어.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직역이거든. 그래서 각자 교과서에 현대어로 적혀있는 부분을 펼치세요. 현대어 해석 풀이가 다들 있거든. 교과서마다 그 부분을 펼쳐서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역할 테니까 교과서에 적혀있는 현대어 해석을 내가 직역하는 대로 고쳐주세요. 까지 괜찮아? 얼른 현대어 해석 찾아주세요.
해석 들어갈게. 보통은 이렇게 적혀 있어.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린 그렇게 친절한 번역 필요 없거든. 우리 지우시고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아니면 아니함으로 그건 괜찮아. 이런 이유로 아니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보통 말하고자라고 되어 있을 거야. 말하고자 치워.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다시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그냥 그대로 해놔.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보통 빠져있어. 적어줘.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혹은 불쌍하게 가엾게 여겨 생각하여 되어 있으면 지워줘.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들로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 있어. 지워. 사람마다 그대로가 사람마다 하여금 똑같은 거 사람마다 하여금 익혀 괜찮아? 쉽게를 뜻하는 쉬이야. 쉽게를 뜻하는 쉬이야.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뭐 그런 거 다 없애. 날로 씀에 보이나?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뒷부분은 괜찮을걸?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다 고치셨나요? 지금 현대어 해석한 거 그대로 외워줘야 돼.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 많노라. 내 이를 위하여 불쌍히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익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괜찮아? 자, 여기서 잠깐 끊으셔도 괜찮으니까 방금 현대어 해석 스스로 셀프로 달달달 외워오세요. 외우는데 생각보다 시간 안 걸려. 그리고 그거 외우고 안 외우고가 지금부터 중세문법 설명 듣는데 이해력의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 외우고 오세요. 시작. 자, 외웠다고 믿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문법 쪽에서 설명 들어갈게. 제목,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 왕께서 어가 왕을 나타내는 거야. 제작하신 할 때 그 세종 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정도는 상식적으로 외워주시고 시작한다. 나라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아까 현대 해석을 어떻게 외웠더라? 나라의 말이라고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간다.
나랏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대어로 바꿨더니 나라의인 거야. 아하, 우리 아까 했던 거. 여기 있는 시옷, 이 친구 무슨 조사? 관형격 조사. 시옷. 왜 관형격 조사 시옷을 썼지? 관형격 조사에 3개 있었잖아. 시옷이 있고 의가 있고 아래아 쓰는 의가 있었는데 앞말이 무슨 명사여서? 앞말이 무정명사여서 우리나라니까 시옷을 썼구나. 그 다음 나라의 말싸미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가야 돼. 말싸미가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지부터 들어가야 돼. 말싸미는 어떻게 만들어졌게? 얘는 말쌈에다가 이가 붙어서 만들어졌어. 이때 이를요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부르고? 주격조사라고 부르고, 말쌈 플러스 이를 말쌈이라고 안 적고 말싸미라고 적는 걸 우리가 무슨 적기라고 부른다고 했어? 이어적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어적기를 2글자로 연철이라고 부른다까지. 말쌈에 주격조사 이를 붙여서 그걸 이어적기 한 거야. 괜찮? 이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2번째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분명히 말쌈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 아까 현대어 해석에서 어떻게 했다고? 나라의 말이라고 했잖아. 중요해. 옛날에는 말쌈이라는 글자가 뭐를 의미했다? 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괜찮? 근데 현대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데? 말 중에서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만 우리가 말쌈이라고 부르잖아. 괜찮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에는 말쌈이란 단어가 말 전체였는데 현대로 오면서 높임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로 의미가 축소되었다라고 얘기해. 그거 적을 거야. 의미 축소. 축소라고 적어주시고, 계속 갈게. 나란 말쌈이 공간이 없어서 지워가면서 해야 돼. 나란 말쌈이 중국에 달아. 아까 해석 어떻게 했더라? 중국과 달라. 이때 중국은 당연히 동국 정운식 표기를 한 거고, 중국에 달라라고 적혀 있는데 어머 해석했더니 중국과로 해석되잖아. 괜찮아? 그럼 이때의 에는 무슨 조사다? 기둘 부사격 조사고요. 부사격 조사와 과에 해당하는데 아직 적지 마. 부사격 조사 중에서도 얘는 A는 B와 같다. A는 B와 다르다. A는 B와 유사하다.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부사격 조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불러. 적으세요. 비교 부사격 조사야. 비교 부사격 조사와 과에 해당하고, 이걸 내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 이거랑은 다르다 하는 것 중요해. 원래 현대어에서도 조사와 과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함정 내거든. 접속조사와 과는 아니다. 접속조사와 과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 하면 영어로 and에 해당하는 친구. A와 B는 함께 어디를 갔다 할 때 사용되는 그거.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 중요. 비교 부사격 조사와 과야. 접속조사 아니야. 중국과 넘어갈게. 중국과 현대어에서는 달라라고 하는데 옛날엔 달아라고 적었어. 이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명칭 외워주는 게 제일 편해. 옛날에는 달아라고 적었네. 이거를 우리가 리을 이응 활용형이라고 불러. 현대는 달라라고 하잖아.
리을 활용형이라고 불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명칭 외워주는 게 훨씬 편하고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걸?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될 것 같아. 리을, 이응 활용형을 적었다. 현대와는 다르다 하는 걸 알아주는 게 포인트. 넘어갈게요.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이때 이응은 발음 안 나는 형식 초성, 형식 종성 이응. 문자와로 서로인데 왜 서르라고 적었을까? 옛날엔 왜 서르라고 적었게? 내가 아까 이론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내가 좀 이따가 본문 얘기할 때 이건 왜 이랬을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더라? 뭐지? 모음조화. 생각해봅시다. 옆에 적는 건 적지 마. 현대어에서는 서로라고 적어. 근데 서로라는 글자는 앞에는 어잖아. 무슨 모음, 껑충,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음성 모음인데 뒤에는 오잖아. 깡총 할 때 쓰는 친구잖아. 양성 모음이란 말이야. 모음 조화가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현대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덜 집착해. 근데 과거에는 모음 조화에 겁나 집착을 많이 했어. 그래서 앞에 어라는 음성 모음을 적었으면 뒤에도 으라는 음성 모음을 적어줘야 했다는 거야. 괜찮아? 현대어 서로가 중세에는 서르라고 적혔던 이유, 모음 조화를 중세 때는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괜찮네? 넘어가. 서로. 그 다음 사맞지 넘날이 중요. 엄청 중요. 별표 2개. 서로 사맞지가 현대어로 번역하면 통하지라는 뜻이었어. 그건 괜찮아. 근데 이 사맞지의 기본형이요. 원래는 적을게. 기본형은 맞다라고 해서 치읓 받침이야. 치읓 받침이야. 적어놔. 원래 기본형은 맞다라고 해서 치읓 받침이었어. 근데 표기를 할 때 분명히 치읓이 기본형인데 시옷 받침으로 적었단 말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당시 중세 때는 종성, 받침을 표기할 때 표기할 수 있는 글자에 제한이 있었어. 이거 너네 보통 1학기 때 배우는 음운 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은 다른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적을 때는 아무렇게나 적혀 있어도 발음할 때 소리 나는 게 제한이 있었던 거고 이때는 아예 종성에 적을 수 있는 글자 자체가 제한이 있었어. 나 계속 강조하고 있어. 받침에 적을 수 있는 글자 자체가 8개로 제한이 있었거든. 그걸 우리가 팔종성법이라고 불러. 팔종성법은요. 받침에 종성에 표기할 수 있는 글자에 제한이 있었다. 8개로. 8개는 뭐냐 하면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미음, 피읍, 시옷, 이응까지 순서대로. 가나다라 마바사 까지. 적으세요. 자, 계속할게.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아니면 아니하여서 괜찮? 이때 리을세의 동그라미. 리을세의 동그라미 하시면 얘가 뭐뭐하여서 아니면 뭐뭐하므로로 해석되잖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에 해당하는데 기다려. 연결어미인데 위에 적자. 사실은 연결어미에는 2가지가 있어. 뭐랑 뭐가 있냐 하면 대등적 연결어미가 있고 적지 마.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단 말이야. 앞절과 뒷절. 편의상 문장이라고 얘기할게. 앞 문장이랑 뒷 문장에
순서를 바꿀 수 있냐 없냐로 접근해도 괜찮아. 지금 당장은 저거를 지금 와서 공부할 순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문자와 서로 사맞지, 통하지 아니하여서 28글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순서 바꿀 수 있나? 28글자를 만들어서 문자와 서로 통하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두 개 중에서 얘는 종속적 연결어미에 해당하고, 기다려. 종속적 연결어미 중에서도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말을 못한 거야. 괜찮아?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를 나타내는,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다까지 해줘야 돼. 시험 문제가 까탈스럽게 나오면 원인이 아니라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챙겨가. 종속적 연결어미 중에서 원인을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미가 리을세에 해당해. 필기. 자, 계속 갑시다. 아니하여서 이런 이유로 어린 체크. 어린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대어로 해석했더니 어리석다가 됐네. 얘는 그거 신경 써줘야 돼. 어리다라는 단어가 현대에 있어 없어? 현대에도 있어. 근데 현대에 있는 어리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돼버렸어?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 되었잖아.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네. 우리가 이런 거를 의미 이동이라고 불러. 의미가 이동했다. 계속 가.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인데 옛날엔 니르고자라고 적어놨네. 이거 뭐 안 한 거게? 두음법칙 안 쓴 거.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기억나시나요? 중요.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배라고 적혀있는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게? 바에다가 이가 붙은 거야. 이때의 이가 무슨 조사? 주격조사. 아까 주격조사 3개 했던 거 기억나지? 동그라미가 없는 이는요. 이응이 없는 이는 앞말이 뭐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날 때 쓰는 거. 모음 중에서도 이가 아닐 때 쓰는 거. 중요해. 홀배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알아서 현대어로 했더니 바가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의 배는 진짜 배가 아니고 바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합쳐진 거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이거 짚고 넘어갈까? 비읍이랑 디귿이 한꺼번에 적혀 있어.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그거부터 갈까? 과거에 글자를 적는 방법 중에 병서라는 게 있었어. 일단 필기하지 말고 기다려봐. 병서는 뭐냐 하면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적는 걸 병서라고 불렀고, 병서의 종류에 2가지가 있었어. 각자병서가 있고 합용병서가 있었어. 각자병서, 합용병서. 각자병서는 이런 거야.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기타 등등. 즉 글자 하나를, 자음 하나를 가져와서 각각의 자음을 2번 나란히 적는 애들이 각자병서. 합용병서는 여러 자음 중에서 얘랑 얘랑 합쳐서 사용한 병서야. 예를 들면 저런 친구, 비읍 디귿이라던가 비읍 시옷이라던가 시옷 기역이라던가,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비읍 시옷 기역. 와우. Anyway, 이게 합용병서. 그리고 얘는 그럼 당연히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안 가르칠 수도 있어. 비읍이랑 시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러. 어두자음군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글자의 두, 머리에 초성 얘기하는 거야. 초성에 자음이 군집,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야.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사용된 경우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고 주의해야 돼. 각자 병서는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지 않아. 지금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돼. 어두자음군은 원래 이 명칭이 왜 생겼냐 하면 원래 옛날에는 비읍, 디귿 이렇게 적어 놓으면 둘 다 발음을 했을 걸로 추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냥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제 뜻을 이라고 읽지만 옛날에는 뿌드들이라고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랑은 또 엄연한 자음이야. 그래서 어두의 자음이 군을 이루고 있었어 라는 뜻에서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억할 필요는 없어. Anyway, 계속 할게.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라고 적혀 있는데 현대어로 했더니 펴지네. 이거 뭐를 안 한 건데. 구개음화를 과거에는 안 했다는 얘기네. 구개음화를 안 했다는 얘기야. 중세 때는. 실어 펴지 못할 놈이라고 안 하고 현대어로 해석했더니 어떻게 됐다? 사람이 많더라. 괜찮아? 일단 그거부터 가야 돼. 노미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일까? 뭐가 합쳐졌는데. 놈에 주격조사 이가 합쳐진 거야. 얘 당연히 주격조사고 놈에 이가 합쳐져서 어떻게 적은 거? 이어적기 한 거. 이어적기를 2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연철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2번째 해석했더니 펴지 못할 놈이라고 우리 해석 안 했잖아.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현대어에 놈이라는 글자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옛날에는 놈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다?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근데 현대어에 놈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 상대를 비하하는 의미로 의미가 줄어들었네. 아까 이거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더라? 의미가 뭐 됐다? 축소됐다. 좋아.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했어요? 많더라 라고 해석했지? 자, 옛날에요. 이 하다가 있었고요. 이 하다가 있었어요. 위에 있는 하다가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많다고요. 밑에 있는 하다가 지금의 하다야. 괜찮아? 소소하게 주의할 사항. 하다가 지금 하다는 do의 의미로 사용되니까 얘도 의미가 이동되었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야. 왜? 지금 우리가 쓰는 do라는 하다는 다른 글자였어. 괜찮아? 그냥 글자를 적는 방법이 바뀐 거. 하다, 많다의 의미를 갖고 있던 하다가 의미가 바뀐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하다는 그냥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아. 얘는 그냥 소멸한 거고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하면 틀린 선지. 소소하게 주의. 넘어갈게. 많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마찬가지. 내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내 플러스 가잖아. 정확하게는 뭐에 뭐가 붙었게? 슝. 나에 이가 붙었다. 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조사? 주격조사. 적고 났더니 누구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
내가 이를 위하여. 어머? 현대어로 하면 위하 적지 마. 여인데 옛날에는 왜 위하여라고 적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뭐 한 거야?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킨 거야. 이해해줘야 돼. 적고 나서 위하야야 앞에 하는 무슨 모음? 양성 모음. 괜찮? 아래 아기 때문에 얘는 양성 모음. 그래서 뒤에 있는 야도 양성으로 맞춰준 거야. 그에 비해 현대는 어떻게 했다고? 하는 분명히 양성 모음인데 뒤에 있는 여는 음성 모음이다. 내일을 위하여. 모음 조화를 과거에 철저하게 지켰다는 증거가 된다. 위하여. 가엾게 여겨. 마찬가지. 어여쁘다라는 단어 요즘에도 여전히 있어. 근데 과거에는 어여쁘다가 가엾다라는 의미였고 현대로 왔더니 그 어여쁘다가 무슨 의미가 된가? 프리티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의미가 이동한 친구네요. 어여삐 여겨가 아니고 너겨라고 적었네. 뭐 안 한 거? 두음 법칙 안 쓴 거. 새로 스물 8자를 얘도 마찬가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외우는 게 편해. 현대어에는 스물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스물이라고 했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원순 모음화가 되지 않았다. 원순 모음이 뭐냐 하면 입술을 둥글게 만들어서 발음해야 되는 모음들. 오나 우가 들어간 아이들 원순 모음이라고 부르거든. 현대어에는 우라고 해서 원순 모음으로 바뀐 거야. 현대어로 오면 원순 모음화가 되었어. 근데 중세 때는 원순 모음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익혀니까 이때의 비읍이응, 순경음, 비읍 이 친구가 현대로 오면서 소멸되었네 하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익혀인데 니겨라고 적었네. 계속 반복되는 느낌 나니? 두음 법칙 안 썼다. 그 다음 날로 수매. 마지막이야. 엄청 중요. 날로 쓰매 엄청 중요. 자, 이렇게 갈게. 얘를 현대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 했어? 씀애가 된다고 했지. 씀애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야? 원래 뭐 하다가 있고? 쓰다의 어간 쓰가 있고 거기에 뭐를 붙인 뒤에 애를 붙인 거야. 까지 괜찮아? 씀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쓰에 을 붙였다가 뒤에 애라는 조사를 붙여서 만들어졌어. 까지 괜찮지? 이때 우리가 이 음을 명사형 어미라고 불러. 학교에 따라서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풀네임으로 부를 수도 있어. 얘는 명사형 어미야. 괜찮지? 현대어의 명사형 어미는 두 가지가 있어. 음이랑 기가 있어. 근데 중세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쑥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거부터 들어갈게. 옛날에도 쓰다는 쓰다였어. 수다가 아니었거든. 옛날에도 어가는 쓰야. 그리고 뽀아하니 마지막에도 매가 붙은 게 아니야. 애가 붙었어. 그러면 쓰에 애가 붙은 거는 현대랑 똑같은 거고 중간에 무슨 글자를 붙이면 수매가 될까? 뭐를 붙이면 수매가 될까? 스에
기둘 을 붙여서 애를 붙인 거야. 괜찮아? 애거든. 그러면 이어적기 하면 수매가 되는 거야. 괜찮아? 옛날에는 현대 음기랑은 다르게 옴이나 um을 붙여서 옴이나 um을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들었어. 옛날에 사용되었던 명사형 전성어미들은 옴, um이야. 적어주세요. 스에 명사형 전성어미인 옴, um을 붙인 뒤에 조사 에를 붙여서 그거를 무슨 적기 한 거, 이어적기 한 거, 두 글자로 바꾸면 연철이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현대랑 달랐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옴이랑 um이 있다.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옴이랑 um이랑 두 개가 있는데 왜 um을 적었을까? um을 적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옴이랑 중에 왜 um을 적었을까? 대답 나오나? 뭐 한 거?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킨 거. 얘가 1번, 얘가 2번 되겠네요. 납득돼? 앞에 으잖아. 무슨 모음?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도 무슨 모음? 음성 모음인 um을 붙여줘야 됐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얘가 제일 어려운 애라고 보면 돼. 이제 끝났어. 뒤에 할 거 없어.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왜 다 지워진 거야? 편안케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끝. 자, 한 번만 복습하고 끝내장. 몇 번 해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 느껴질 거거든. 이거 하려면 현대 어플이 완전히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 자, 갑시다. 슈르르 쇼쇼 바로 나가버릴게요. 들어간다. 나라의 말이라고 해석을 했어. 나랏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적혀 있는 이 시옷이 무슨 조사? 관형격 조사 시옷에 해당한다. 관형격 조사 시옷, 의, 아래야 의 중에서 시옷을 쓴 이유는 앞말이 나라, 무정명사이기 때문이었다. 나라의 말이로 해석되는데 말싸미라고 적혀 있네. 이때 말싸미는 어떻게 이루어진 글자고? 말쌈에다가 주격조사 동그라미 붙이는 이,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를 이어적기 한 거고, 옛날에는 말쌈이라고 적어놨는데 현대어로 해석했더니 말이야. 그럼 옛날에는 말쌈이라는 단어가 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현대로 오면서 그중에서 높임의 의미만을 표현하는 걸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중요한 거. 중국과 달라예요. 이때 에는 무슨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달라인데 달아라고 적어놨네요. 무슨 활용형이라고 했는데 리을, 이응, 활용형. 문자와 서로, 왜 서르라고 적어놨다고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음성. 서로 통하지 중요하다고 했어. 왜요? 원래 기본형은 받침이 뭐라고? 받침이 치읓 받침인데 적을 때는 시옷으로 바꿨네? 아하, 옛날에는 종성에 적을 수 있는 글자 자체가 제한이 있었다. 8글자로 제한이 있었다. 그걸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팔종성법이라고 부른다. 아니함으로 아니하여서 무슨 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네요. 의미가 어떻게 된 거? 의미 이동한 거. 이르고자 두음 법칙 안 썼네. 할, 바가 있어도 배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라고? 바에다가 주격조사 동그라미 없는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어두자음군 하병병서 실어 펴지예요. 뭐 안 한 거? 구개음화 안 한 거. 못할 사람이 많더라. 놈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 놈에다가 주격조사 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를 이어 적기 한 거. 옛날에는 놈이라고 하면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대에는 놈이라고 하면 비하하는 단어로 의미가 어떻게 된 거? 축소된 거. 많더라, 많다 하다랑 현대어의 두 하다는 다르다고 했어. 내가 마찬가지 나의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 이를 위하여인데 왜 위하야라고 적었다고? 모음 조화 때문에. 가엾게 여겨 의미가 이동했네요. 여겨니까 두음 법칙 안 썼네. 새로 28자를 현대어로 오면서 우로 바뀐 거야. 옛날에는 무슨 모음화가 안 됐다고 했어. 원순 모음화가 안 됐다.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쉬, 익혀 두음 법칙 안 쓴 거. 날로 스매 겁내 중요하다 했어. 기본형 어간 뭐에다가 스에다가 뭐를 붙여서 옴이나 um을 붙여서 만들어진 글자고 이때 옴이나 um을 우리가 무슨 어미라고 부른다? 명사형 전성어미 혹은 명사형 어미라고 부른다. 현대 명사형 어미는 음기지만 과거의 명사형 어미는 음이 있었다. 그리고 명사형 어미 중에서 안 쓰고 쓴 이유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진짜 끝났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말 기억하지? 훈민정음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용비어 청가나 소학원애랑 이거랑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어. 얘가 기준이니까 이거를 확실히 익혀주기. 됐어. 들어가.